안녕하세요. 요아마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메뉴는 제가 그 지난주에 제 쿠킹 클래스 메뉴가 그 양식이었어요. 그 함박 스테이크를 하와이 스타일 로코모코로 메뉴 개발해 갖고 했던 수업이었는데 양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 저는 한식파라 좀 힘든 데다가 그 이틀 내내 양식 재료들을 계속 만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한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집 먹을 것까지 시장 보기, 어차피 시장 보러 가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수가 없으려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3시간씩 일하고 집에 가서 저 너무 막 속은 느글거리고 밥이 먹고 싶은데 냉장고를 탁 열으니까 파하고 계란밖에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식은 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계란볶음밥, 약간 중화풍 계란볶음밥을 해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느끼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음식도 한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던지. 솔직히 오늘 이 메뉴는 제가 또 먹고 싶어서 메뉴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 집에 된장찌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찌개 막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 계란볶음밥을 같이 해서 먹는데 정말 이게 약간 춤추면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화풍, 오늘은 특별하게 또 유튜브 촬영이니까 새우까지 넣어서, 제가 혼자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새우를 넣을 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우, 계란, 너무 길긴 하지만 대파 볶음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분 만에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더 맛있게 하는 법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촬영은 또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파 파기름이 들어가야 이 볶음밥은 완벽하게 베이스가 잘 깔려서 나중에 어떤 간을 하든지 간에 맛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를 이렇게 썰어 놨는데 저는 오늘 이거를 로컬에서 샀어요.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농협 하나로 로컬 매장에서 샀는데 약간 굳이 말씀드리면 약간 중파 사이즈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대파가 굉장히 굵고 실하다 그러면은 그거 한 대만 넣으셔도 되고, 저는 약간 중파 사이즈로 가늘어 가지고 지금 한 5대 정도 썰은 거예요. 요거. 근데 파가 꽤 많이 들어가죠. 만약에 찌개용 고명으로 만약에 한 큰술 들어가면 지금 이거는 거의 15큰술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고, 마지막에 볶음밥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또 파를 뿌려줄 거거든요. 그거는 쪽파를 송송송송 썰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새우는 제가 급하게 먹을 때는 못했었는데 새우가 들어가면 1000배 더 맛있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게 지금 사이즈가 31에서 40 사이즈.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손질된 그 탈각새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껍데기를 다 벗겨놓은 이 새우를 냉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이즈를 보고 사시는데 21에서 25, 25에서 3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31에서 40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얘가 익혀놓으면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2cm 길이로 이렇게 잘게 토막을 쳐주세요. 한 1cm는 너무 잘고요. 한 2cm 정도로 잘게 토막을 쳐주세요. 새우는 뭐 이마트를 가시든지 홈플러스 가시든지 코스트코를 가셔도 되고요. 사이즈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에서 25는 제일 굵고 큰 사이즈고 볶음밥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거는 31에서 40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해서 다 자르셨으면 담으시고, 새우는
냉동 상태로 팔잖아요. 걔를 가져와서 물에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가 놓으면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금방 녹거든요. 그러면 저는 꼬리를 뗐고요. 한 2cm 길이로 잘라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냉동했던 거라 제가 그 해물 냄새에 좀 예민해서 미림을 좀 쓰는 편이에요. 두 큰술 정도 이렇게 넣고 얘를 조금 버물버물 해주세요. 많이는 필요 없고요. 미림이 골고루 잘 섞일 정도로만 이렇게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만 이렇게 해서 재워 놓으시면 됩니다. 마늘은 통마늘을 편 썰어 가지고 넣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얇게 썰 필요는 없어요. 한 3mm 정도 두께가 좋더라고요. 저는 마늘이 이렇게 씹히는 게 맛있어서 너무 얇게는 안 썰어요. 이거 제가 급하게 집에서 해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통마늘이 집에 없으신 분들은 다진 마늘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계란을 넣을 텐데 저는 볶음밥을 제가 하면 볶음밥이 좀 맛있어요. 제가 한 볶음밥이. 근데 그게 특별한 재료를 넣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속간과 겉간을 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볶음밥을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소금 뿌려서 간 맞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란에도 먼저 속간을 조금 채워 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란은 3개예요. 3개를 소금 간을 조금 해서 풀어주세요. 굳이 알끈을 내리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희끗희끗하지 않게 노른자가 서로 잘 풀어질 정도로만 잘 풀어주세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준비가 다 됐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플러스해서 설명을 드리면 밥은요, 냉장고에 있는 밥은 전자레인지에 데우셔야 돼요. 이따 볶을 때 밥이 막 딱딱하게 뭉쳐져 가지고 막 푸느라고 시간 들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막 10분 만에 완성을 하고 싶으시면은 밥을 전자레인지 아니면 밥통에 있는 밥을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잡곡밥도 괜찮고요. 저는 오늘 그냥 흰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볶아 볼게요. 좀 이렇게 화력이 센 저는 브루스타를 준비를 했고요. 웍을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조금 이번에 로컬에서 파는 게 거의 쪽파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송송송 썰어 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저는 그냥 올리브유 썼고요. 혹시 저는 새우가 들어가기도 하고 볶음밥 할 때는 저도 먹고 아이들 먹이려고 하긴 하는데 더 맛있게 하고 싶으시면 차돌박이나 그런 돼지 삼겹살 기름 같은 거 넣고 좀 같이 볶은 다음에 건져내고 난 다음에 하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좀 더 맛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제가 일 끝나고 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갖고 냉장고에 있는 것만 해가지고 한 거라서 저는 요 정도 올리브유는 한 5큰술 정도 약간 넉넉하게 넣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웍이 좀 두꺼운 웍이라 열을 좀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넣어 볼게요. 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해 먹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절실함이 오늘 나와야 될 텐데. 진짜
농담 1%도 안 섞고 서서 한 10숟가락은 막 퍼먹었나 봐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혹시 집에서 얇은 웍에다 하면 이 파가 노르스름하게 끝부분이 약간 진하게 색이 올라오면 그때까지 볶고 난 다음에 마늘 넣어주세요. 아까 제가 미림 비린내 잡는다고 새우 미림에 재워 놨었잖아요. 이 미림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 뚫린 국자로 미림은 조금 받지 말고 넣지 말고 새우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잡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넣고 새우가 막 100% 익을 때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붉은기가 살짝 지금 그렇거든요. 한 30% 정도 익었을 때 이 재료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살짝 모으고 웍의 바닥 부분이 좀 드러나면 아까 소금간에서 풀어놨던 계란을 넣어주세요. 밥을 딱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요 달걀이 한 50% 정도 익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셨다가 지금 제가 이게 스패츌라로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볶았잖아요. 이 스패츌라로 얘네들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 계란물이 아직 안 익은 게 여기 안에 많이 있잖아요. 이 상태로 밥을 넣으시면 안 돼요. 요게 스크램블이 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밥이 들어가야 맛있게 볶아져요, 여러분. 아직도 약간 안 익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밥을 안 넣고 있어요. 지금 한 90% 정도 계란이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브루스타 가장 센 불인데 불을 조금 줄일게요. 그 다음에 완전히 차갑지 않은 밥을 넣을게요. 양손 주걱으로 하시면 좋아요. 밥이 고루 잘 섞이면서 재료들하고 먼저 들어가서 볶아진 재료들하고 어우러졌으면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란에 넣은 간이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을 채워야 되는데 저는 소금으로 간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저런 걸로 간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간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코인 육수. 저 이걸로 이 분말을 부셔서 넣어가지고 간을 맞추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자르면 여러분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코인으로 요렇게 얘를 그냥 넣으면 잘 안 섞이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힘을 살짝만 주세요. 이렇게 막 쾅쾅쾅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느라 한 번 더 해서 그렇지 그냥 한 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위로 하고 지금 아주 고운 분말이 됐어요.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덩어리진 것도 거의 없어요. 전 이걸로 그냥 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반만 넣었어요. 다 안 넣고. 그리고 섞어가지고 간을 보고 간이 또 모자라면 그때 마저 다 넣으면 되니까. 일반 소금은 짠맛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멸치가루부터 무, 다시마부터 여러 가지 다른 분말이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육수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유기농 치킨 스톡이거든요. 이 치킨 스톡이 또 들어가야 여러분 그 중식당에서 먹는 볶음밥은 이런 그 치킨 파우더 같은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자마자 되게 맛있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물 엄청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넣는데 제가 이거 넣는 거보다 저 코인 육수 넣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코인 육수를 안 쓰시는 분들은 요 유기농 치킨 스톡 얘도 성분이 너무 착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요 유기농 치킨 스톡을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간이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럼 마저 다 넣을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아까 반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버터, 가염 버터. 가염 버터. 저는 그냥 락공비에트 넣을게요. 2개. 어때요? 간이 맞겠죠 이제.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기에다가 볶고 그릇에 담은 다음에 쪽파 뿌리고 후추만 뿌려주면 볶음밥 완성이에요. 뭐 특별한 요리를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약간 식은 밥 많을 때, 찬밥 많을 때, 그리고 냉장고 안에 뭐 새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했을 때 추천하고 싶은 메뉴 중에 하나예요. 역시 제 사랑 버터가 들어가서 그런지 벌써 냄새가. 그리고 여기에 후추 한번 르르르르르. 자, 그럼 이제 볶음밥을 담아 볼게요. 그냥 이 볶음밥을 접시에 그냥 담아줘도 되는데 또 제가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밥 공기에다가 여러분 밥을 담으세요. 그리고 뜨면서 새우를 조금 중간중간 너무 한 사람한테 몰리지 않게. 그리고 마늘도 한 저희 집은 2인분 같아. 이 정도 양이면. 이상한가? 2인분? 그땐 나 혼자 이거 다 먹었다. 너무 배고팠나 봐. 이렇게 밥 공기에다가 볶음밥을 다 담았으면 조금 스패츌라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조금 힘줘서 단단하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약간 중화풍 느낌 나는 거 이거 체코 그릇이거든요. 쯔비벨이라고. 이 쯔비벨 이 접시가 중화요리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제가 할 건데 뭐 좀 단단하게 눌렀으면 요거 그대로 이렇게 탁 엎어도 되는데 얘도 도자기고 얘도 도자기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씌운 다음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도 짜잔 짜잔 할 걸 그랬나? 이렇게 해서 착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송송송송 썰어 놓은 쪽파 요 위에다가 약간 밑에까지 살짝 퍼지게. 요거 파 많이 먹고 누구 만나면 안 되니까 저녁으로 해서 드세요. 간단하게. 그리고 저는 참기름 살짝 둘러요. 버터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기름도 살짝 둘러주고 그다음에 깨도 윗부분에 살짝 그리고 한 번 더 후추. 네. 그리고 요거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스푼도 약간 중국 느낌 나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유난을 떤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많이 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요렇게.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이 볶음밥을 하면 달걀탕 같은 거 그거도 같이 세팅해서 나가기도 하고 저는 제가 며칠 전에 먹었을 때 집에 있는 된장찌개랑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은 곁들여 먹는 게 약간 찌개류 같은 거 좀 짭짤하다 그러면 좀 더 싱겁게 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 자체만 먹고 좀 뭐 다른 거 곁들여 먹을 게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간을 좀 삼삼하게 맞춰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돼요?
저는 사실 그날 된장찌개에다가 여기 위에 파김치를 이렇게 착 얹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안 예쁘죠? 좀 더 예쁘게 담을게요, 여러분. 파김치 얹어서 먹으면 맥주 이렇게 하나 잔 하루의 피곤함이 싹 풀리는.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해봤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맛있고 행복하게 먹어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파김치는 다시 이 접시에다가 이것도 찜이 거예요. 예쁘게 다시 담아가지고 세팅을 할게요. 여러분, 중화풍 새우 계란 대파볶음밥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 맛이 나야 될 텐데. 나 그때 퇴근하고 뭐에 씌었었나 봐. 그러니까 왜 안 사 먹고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죄를 진 거 아닐까? 이거 그 오이 막김치랑 먹으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 오이 막김치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진짜, 그치? 너무 맛있지? 이틀 만에 다 먹었잖아. 먹을게요. 그때 맛이 나와야 될 텐데. 다른 데들은 시키면 약간 짜장 소스 같은 거. 나는 근데 진짜 한식 팔아서 그런지 된장찌개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날 너무 맛있어. 막장 선생님 끓여놨다는 얘기 듣고 비건 이런 거 있잖아. 가져가지. 맛있겠다. 김치 있이 먹는 것도 맛있는데 그냥 이것만 먹어도 뭐 마늘도 씹히고 새우도 있어. 그날은 난 새우도 못 넣었어. 새우가루 있으면 내가 신고해야 된다. 나 근데 지금 배 엄청 부른데 이게 계속 들어가네. 안녕하세요, 요아마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메뉴인지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엔지!